S1에서도 약간 새로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W1, W2 제외하고 새로운 형태 나오는 거를 S1에서도 설명을 해줄게. 일단 W1에서 다시 저번에는 대략적으로 해줬고,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도형 중에 신경 쓸 게 24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풀이를 하나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호준 풀이를 갈게. 와, 멋지더라. 24번이다. 일단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있고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저기서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발견했다. 직각 680. 그치? 잘했어. 여기가 직각이야. 근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삼각형에서 요 길이 x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각,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아내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식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x의 제곱은 100 플러스 64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0 하고 코사인, 여기에 있는 요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요각의 주안점을 줘야 돼. 좀 길게 할게. 근데 저 각을 봤을 때 일부의 각도는 알고 있죠? 일부의 각도는 뭐냐면 여기에 90도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90도, 즉 2분의 파이 플러스에 어떤 각인지 모르는 게 지금 여기야. 얘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세타를 갖다 놔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각 변화를 하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일단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2, 4분면의 각도니까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 음수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 그지? 그럼 우리는 결국 뭐만 찾아내면 되니? 사인 세타가 뭐니? 라고 하는 거, 요것만 찾아내면 되잖아. 사인 세타가 뭐니? 그림을 보고? 그렇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x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다음 이렇게 했어? 오, 멋지다. 이거 생각보다 애들 한 70% 다 틀렸는데. 좋았어. 106점. 할 수 있어. 화이팅 하는 거야. 지나간 건 깔끔히 잊어버리고 다 새로 출발해야지. 요번엔 진짜 삼각함수의 활용이 큰 걸림돌이 될 거야. 도형, 그림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미리 나눠준 내신 대비 교재를 딴 거 할 거 없을 때 우리 진도에 맞춰서 계속 풀어나가면 돼. 미리 줄 거야, 이제. 한 달 전이 아니라 한 7주 전에 준 거야. 저도 주세요. 손이 없어? 네.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와, 우리 이호준이 장난 아니야. 혹시 정사각형에서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x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A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면서 이렇게 90도 나오는 게 요 직선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거든? 와, 이호준이는 요거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서 A, B, A, B, A, B 했던 거 기억나니? 요걸 잘 생각해봐. 비스듬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직각이든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직각이 나왔을 때는 저거를 딱 떠오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90도니까 쭉 와서 이렇게 하는 발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그랬더니 (8) (14) 했더니 피타고라스로 여기 딱 나오더라. 멋지지 않냐? 안 멋지냐? 와, 나는 이거 듣고 완전 충격이었는데, 와, 이호준이 이걸 딱 생각해냈어. 직각 나오면 정사각형에 직각삼각형이 붙어있다? 요 풀이라는 게 가장 빠르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자, 요거 별도로 이호준 풀이라고 적어놓을까? 멋지다. 와, 씨. 내 풀이보다 훨씬 간단해.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와, 너무 좋은 풀이였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다른 반이든 혹시 너희 반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별도의 다른 풀이가 나왔을 때 선생님 풀이보다 더 쉬우면 다른 반에 너희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가르쳐 주도록 할게. 정석 풀이도 한번 하고 조금 획기적인 빠른 풀이도 하고.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단원마다 공식들이 나오고 뭐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올 때 내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프린트로 해서 시험 전에 뭐 자습 시간이나 바로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해서 프린트를 쫙 나눠주도록 할게.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좀 첨부해가지고. 저번에 각이 등분 나왔을 때 뭘 구할 때는 무슨 법칙을 쓰고 뭘 구할 때는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써라.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 되셨습니까? 그럼 1회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 테스트인 넓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중요해. 지금 요 단원이 사인 코사인이 29번 가도록 할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 맞는 거 했네? 우와, 기억을 하면 디귿은 자동 해결돼. 니은은 별게 없어. 한번 비슷한지 한번 봐봐. 29번에. 자, 이런 거도 할 때 시험에 딱 왔어. 기억 풀고 니은 풀고 그냥 쭉 가지 말고, 잘 보니까 기억에 있는 시계 A, B만 곱하면 디귿이 되니까 기억에서 풀었던 그 시계에다가 A, B를 곱해서 그냥 한 번 더 정리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요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억이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코사인이 2개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까다롭지 않을까? 단순하게 코사인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곱해진 게 뭔가 더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문자가 곱해졌다는 것은 약분이 더 발생하면서 식이 더 간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가장 까다롭다는 거 생각해 놓고, 그리고 코사인 A는 코사인 B든 코사인 B, 코사인 C든 코사인 C, 코사인 A든 코사인 2개가 같다라는 거 나왔을 때 꼭 기억해 놓자. 코사인이 2개만 같다. 각도가 뭔지는 상관없어.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요 식을 외워두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여기는 당연히 2BC.
그 다음에 여기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가 2ca가 되면서 약분은 되죠? 2가 없어지고 c가 없어지고 2가 없어지고 c가 없어지고 그러면 b를 이쪽에다 곱해서 b가 될 것이고 a를 이쪽에다 곱해서 여기다가 a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되지 않은 이놈 때문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쫙 다 전개하지 말고 시험 시간에 그거 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차수를 봤을 때 같은 종류들을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지? 그럼 이쪽으로 다 넘기자.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a 마이너스 b 되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끝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그러면 ab ba 제곱 차수가 이제 반대로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공통인 건 ab인데 마이너스 ab로 아니 플러스 ab로 묶어야 되나? 플러스 ab로 묶으면은 여기가 a 마이너스 b. 근데 솔직히 무슨 삼각형을 물어볼 때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인수만 봐도 당연히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여기서 딱 끝내고 다음을 넘어가야 돼. 시험 칠 때는.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 단계까지 가볼게. 이제는 AC제곱, BC제곱. 그런데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AC제곱이니까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은 C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나오면서 이 인수가 마지막에도 나오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었을 때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근데 항상 요 정도까지만 해도 답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A 단계고 기억이고. 자, 그럼 이제 기억하는 거야. 코사인 값 두 개가 같은데 A가 가고 B가 가고 같으면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근데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다? 이러면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외워놔야 된다. 풀 시간이 없다. 정리할 시간이 좀 복잡해요. 저 문장형이요. 문제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문제 시험에서 코사인 A는 코사인 C 나왔대? 그러면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외워버린다는 거야. 완전 외워버리자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이것도 내가 식 정리할 때 거기다가 정리해서 딱 해놓을게. 되셨죠? 그렇다면 재탕을 하기 위해 요 식에서 디귿을 가면 여기에 A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 B가 곱해져 있네. 자, 그랬을 때 일단 약분은 2C까지만 약분된 거야. 2C까지만 약분된데 그럼 B를 저쪽으로 넘기면서 이번에는 제곱이 돼버리고 A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제곱이 돼버리고 끝나버렸죠? 그럼 여기서는 좀 더 곱해진 문자가 많을 때 간단하다는 이유는 해보면 직접 알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할 거는 얘가 B제곱이고 얘가 A제곱이야? 그러면 크로스해서 생각하면 AB제곱 전개했을 때 여기서 AB제곱 그럼 소거되면서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전개할 때 얘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차식을 갈게. 이제 또 저쪽으로 넘겨서 얘가 마이너스 A 4제곱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A 4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4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렇다면 이걸 봐도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뭔가 나오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한 단계를 더 갈게. 그러면 A제곱 C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B제곱 C제곱 있지?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러면 C제곱으로 묶을 때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예상했던 거와 같이 얘가 공통인수로 있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공통인수가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했을 때 남아있는 걸 보면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되면서 능형이 나왔네. ABC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지. 그러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얘가 0이 되면 C가 빗변인,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니 틀린 거니? 이걸 잘 생각해 보자. 한 10초간 생각해 볼게. 여기서 엄청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디귿 명제를 보는 거야. 얘이면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문에서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싫어했던 명제 파트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얘이면 각 C가 90도이다.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이걸 생각하는 거야.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포함되거나 이 두 개가 같거나 이렇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될 수 없는 거잖아. 같을 수는 없지. 그러면 이 결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 되는 거 아니죠? 포함되지 않죠? 왜? 얘 때문에. 얘가 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거짓인 명제. 그래서 중요한 건 서술형을 적을 때 여기가 또는입니다. 얘만 성립해도 돼. 그리고 얘만 성립해도 돼. 근데 둘 다 성립해서 직각 이등변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얘만 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0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물론 기억도 외워둘 것으로 풀이를 했지만 디귿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뭔가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럼 명제에서 충분 조건이 성립하냐? 이거를 꼭 생각해 줘야 돼. 진짜 싫어했던 명제죠. 그러나 참 진입 판정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명제야. 등비수열 몇 개 안 남은 유형을 왜 진도 안 나가고 이렇게 삼각함수의 활용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 진짜. 내가 대수를 항상 근데 지금 너희 교육과정 전에는 수학 1이었거든? 그 과정을 항상 할 때마다 애들이 이 파트에서 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반도 못 맞추고 내신 대비 교재 풀어보면 또 그러니까 공식은 이제 다 머리에 다 박혔어. 근데 도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 적용을 못 시켜. 이게 도형 파트의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 내신 대비 교재도 물론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문제지에 있는 거 여러 문제지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스매싱이나 우리 테스트 교재에서 못 보던 도형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본 도형이 나왔을 때 더 고마워해야 돼. 그 도형을 한 번이라도 눈에 익히는 거니까. 아는 문제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돼.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가 더 좋은 거야. 되셨죠?
니은 풀이 갑니다. 갑니다. 됐죠? 뭐 넘겨도 상관없는데 좌변만 따지면 이렇게 돼버렸네, 그치? 됐죠? 번분수에서. 그러면 얘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 이제 B가 사라졌네. 그럼 요 놈을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겠네.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C가 넘어가면 B는 그대로 둬. 그래서 B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에 있는 코사인 두 개 같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헷갈리려나? 기억 디귿 때문에 내가 하나 더 갈게. 정리할게. 조금 지금 A, B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지 각이 B, C로 바뀌어도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코사인 값이 서로 같으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그런데 여기서 얘가 A인데 A가 곱해지고 B인데 B가 곱해져도 일단 A는 B는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거는 A, B라는 게 사용이 됐으면 나머지 애가 각 C가 90도인 것도 들어가죠? 근데 안 한 거 궁금한 건 하나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가 A각이 있을 때 A, B각이 있을 때 B 같은 게 곱해진 게 아니고 반대로 곱해진 거.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세 종류를 하나에다가 좀 묶어 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요거는 별개로 추가된 거고. 어떻게든 코사인이 서로 같다면 무조건 이등변은 나오고 시작하는 거야. 같은 문자가 곱해지든 반대 문자가 곱해지든 이등변은 출발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나왔을 때 조금 생각을 해 바로바로 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변형된 거는 그냥 더 이상 외우지 말고 딱 요런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사인 들어갔을 땐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코사인에 대한 삼각형 형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 딴반에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요 문제 질문이 안 나와서. 우리 준영이랑 승아는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스매싱 풀 때 코사인들 같은 것들 뭐 비슷하게 나왔을 때 적용을 좀 잘 해봐.
선우야, 너희 학교 정오표 나왔니? 정오표. 응? 성적표 아직 안 나왔어? 나오는 즉시 확정된 점수를 나한테 줘? 아쉽다. 우리 호준이도 한 3점 차이로 2등급이 됐는데, 그럼 기말에 조금 더 하면 그래도 1등급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딱 했는데, 정오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충격을 확 먹었어. 객관식 4개가 뭔가 틀렸어. 추가적으로. 객관식 4개면 한 20점이 깎이는 거야.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근데 밀려 쓴 그런 것도 아니야. 답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시험지에 있는 거를 옮겨 적으면서 딴 번호를 찍은 것 같아. 와. 예전에 진아보다 낫다. 9점? 2점. 서술형도 다 풀어서 자기는 이제 100점이라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처음 맞아본다고. 걔가 원래 중3 때까지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중학교 때 7, 80점, 60점 이렇게 했다는데 중3 말에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엄청 열심히 했던 애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3등급 원저리. 근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도 엄청 열심히 하더니 2학년부터 2등급 한 번, 1등급 3번 하면서 확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수시로 내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인서울 쪽에서 원하는 학교는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봐서 첫 시험에 완전 다 푼 거야.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근데 OMR 카드를 작성하는데 1번을 비워놓고 2번부터에다가 1번 답을 적기 시작한 거야. 마킹을. 그러면 솔직히 쭉 하면은 하나가 남잖아. 그럼 뭔가 딱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이 시간 체크를 안 한 거야. OMR 딱 하고 나서 이상하다. 근데 3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서술형 적다가 끝난 거야. 서술형 2점만 받고 끝난 거야. 그럼 그동안 닥치는 게 객관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맞는 답을 해서 그렇겠지. 그것도 신기하지 않냐? 아니 밀려 쓰더라도 연속하는 번호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객관식에서 맞출 수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신은 날아간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이랑 9등급이랑 중간화돼서 5등급만 전교 꼴찌했지. 어떻게 찍어서 맞춰도 대부분 그래도 30점은 나오잖아. 그래서 내신은 싹 버리고 그때부터 논술로 전향했지. 근데 논술이 선생님이 잠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리 논술은 수학 학원을 하는 거와 수리 논술 학원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물론 같이 겸하는 학원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좀 가야 돼. 만약에 자기가 약술 논술 이런 거 말고 진짜 전문적으로 수리 논술을 준비한다면 수리 논술 학원을 또 따로 다녀야 돼. 스킬들이 또 달라요. 근데 보통 잠실에서는 1학년 겨울방학 정도부터 논술학원을 시작합니다. 논술에 대한 뜻이 있다면. 근데 3학년 중간고사 끝나자부터 출발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그래서 결국 재수를 한 거지. 정시로도 가려고 했지만 이 자식이 수학만 잘해요. 영어 4등급? 딴 과목도 좀 잘해놔야 돼. 물론 너희가 수시로 약술논술로 주변 학교 그냥 성적 만든 걸로 만든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문과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 있지. 잠실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여기 성남 와서 처음 본 케이스가 저는 문과니까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안 할 거예요. 이런 학생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에는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든 여태까지 해도 물론 수학이 사탐이 등급을 올리긴 쉽지. 그래서
수학을 버린다는 걸 난 처음 들어봤어, 여기 와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너희도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난해 맡았던 그때 당시는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 문과 학생들도 끝까지 해가지고, 원래 수학이 3, 4, 3, 4 이렇게 수능이 나왔던 애인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 숭신이야. 근데, 물론, 운빨도 있겠지? 객관식에서, 내가 객관식 비율 모의고사 얘기했었잖아. 그 비율로 해서 나머지를 제일 작은 번호 한 번호로 찍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3개가 맞았어. 그래서 2등급이 나와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호텔 경영학과, 경희대를 간 거야. 와, 걔도 맨 처음에는, 쌤, 사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까지 했거든? 근데 운이 좋았던 거 케이스긴 해도, 그래도 끝까지 해서 호텔 경영학과 중에서 경희대가 지금 최고거든? 와, 거길 갔지. 멋지다. 부디 너희들이 원하는 학과들도 조금씩 생각을 해놔봐. 이제 2학년 말 언저리쯤 되면은 학과 상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선생님한테 그게 프로그램이 있거든? 만약에 3학년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2학년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했을 때 등급, 표준 점수 이런 거 쭉 산출이 되면 딱 입력해서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색깔이 나옵니다. 초록색 거의 붙는다. 노란색 소신 지원해. 넣을 거냐 말 거냐 약간 상향. 그 다음에 주황색 좀 힘들어.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빨간색 학교들 쭉 하면 빨간색은 절대 지원하지 마. 안 돼. 이런 것들이 쫙 학교별이 색깔별로 쫙 뜨면서 학과별로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2학년 말쯤 되면 이제 그런 걸 하고 3학년 되면 매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걸로 다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개인 상담들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컨설팅을 받으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해주긴 하겠지만 뭐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서 컨설팅 가서 수시했을 때 나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더 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한 번 상담 받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이 드는 그런 거고, 한 400만 원? 1시간 반 상담하는데 400만 원? 잠실에 있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받더라. 일단 과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건 최종적인 거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먼저 설정해서 그 학과에서 좋은 대학들을 선정을 해야 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진짜 안 됐을 때는 그냥 성적 맞춰서 다른 학과더라도 나는 요 정도 학교를 가겠다. 그것도 성적이 잘 나와야 할 수 있는 소리야.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성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고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집어넣어주는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생각합시다. 지금 2학년 시험 한 번 봤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우리 시험은 5번 남았습니다. 그게 너희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물론 대학을 안 나온다고 해서 인생을 못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살 수는 있어. 잘 살 수도 있어. 혹시 뭐 서울대 나온 애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나와야지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냐,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훈이는 생각하기에 한 달에 만약에 얼마를 벌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요 정도 벌면 그래도 한 30만 원씩은 저축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최저 시급하면 한 240 정도 되죠? 넉넉 잡아서 얼마 정도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냥 뭐 생각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요. 왜? 돈 관리는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온 동시에 쫙 무슨 통장으로 다 나가더라? 그래서 난 내 통장 비밀번호도 원래 몰라. 왜 나는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다닐 필요 없죠? 휴대폰에 있으니까. 띡띡 찍고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지,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관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와이프가 뭐 얘기를 좀 하재.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목돈이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 내가 그렇게까지 못 벌어줬나? 그럼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 뭐, 보험료. 물론, 남자들은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왜?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 되잖아. 선우야, 섭섭하게 들으면 안 돼?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당신 사망보험금 좀 그래도 되는 걸 잡자 했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거는, 남자로서. 그래서 내 사망보험금이 내가 죽었을 때 한 3억? 3억이면 그래도 둘이서는 조금 먹고 살 수, 어느 정도는. 그런데 좀 지나더니 하나 더 드는 거야. 그래서 2억?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5억이 나와. 그 정도면 남은 생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보험료하고, 뭐, 공과금하고, 먹는 거, 뭐, 쿠팡 쓰는 거 쭉 해서 했더니,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 금액이야. 근데, 선생님 나이대가 되면은, 내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축의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의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이 돌아와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생각도 하지 못한 금액들을 생각하면 한 달에 400이 그냥 나가는 거야. 아, 그럼 얼마나 벌어야 돼요? 최소 500 이상은 벌어야 돼. 근데 어디 가서 최소 500 이상 벌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맞벌이를 하지. 근데 혼자서 500 이상 번다? 600 정도 벌면 여유가 있대. 600 정도 벌려면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초년생인데, 선우가 만약에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이제 28, 7 이때 취직을 했어. 그럼 초봉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려면 한 회사에 10년 이상은 근무를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요즘에는. 40살, 45 되기 전에 대부분 정년퇴직을 권고해. 요 정도 줄 테니까 이제 나가줘. 왜? 밑에 온 애들이, 신입생들이 싸니까. 너 정도 일은 얘네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가 아니어도 네 밑에 있는 애가 다 관리할 수 있어. 예전처럼 정년퇴임하는 하는 사람은 없어. 퇴직 권고를 하는 거지. 그게 명예퇴직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하죠. 한 4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4억 가지고 나왔어. 뭘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기술이 없잖아. 그냥 사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때 닭집이 장난 아니었죠? 치킨집을 창업하는 거야, 프랜차이즈로.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중고업체에 튀김기 중고가 너무 많은 거야. 완전 망해가지고. 그럼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창업하는데 한 2억에서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1억 5천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봐. 막막하지. 근데 요즘은 남자만 돈을 벌어야 돼. 이것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 거 있더라. 여자가 벌고 남자가 육아를 하고 한 2% 정도가 그렇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히려 더 능력이 더 많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맞벌이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집에서 혹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분, 우와, 이봐. 같이 안 벌면 이제 살아나갈 수. 야, 너희 학원비를 생각해봐. 한 명이 학원을 2개만 다녀. 우리 학원비가 얼마니? 한 달에? 나도 몰라요. 일반 학원비가 35에서 40이 들어간대. 그러면 뭐 한 70에서 80이 나가겠죠. 그죠? 그럼 특강을 한대. 그럼 그 2배가 나가겠죠. 학원비를 계산하였다. 생활비에서. 헐. 그럼 애가 1명도 아니고 2명이야. 그럼 한 달에 최소 150이 나가는 거야. 1명만 낳아서 잘 키워라. 여러 명 낳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도 애가 하나밖에 없어. 걔는 진짜 내가 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너희 부모님들하고 비슷한 나이 같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족함이 없게끔 하려고 와이프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너희는 혹시 터닝 메카다른 거 알아? 그때 정말 하나가 원래 15,000원,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거를 정말 희귀템 인터넷에서 9만원? 줄 서서 한 번 사고 한 30분 줄 서서 또 한 번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사줬는데 터닝 메카드는 없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봇 이런 것들 쫙 종류별로 다 사주고 일주일마다 주말에 무조건 장난감 사러 가는 날 막 이렇게 해서 다 사줬는데 내가 그런 걸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늙은 내가 뭘 그걸 갖고 싶겠어? 너는 부족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해준 거지. 너희 부모님들도 다 그런 마음 아닐까 그지? 카드도 그냥 엄마한테 맨날 너 이거 또 썼어 이렇게 하니까 내 카드를 줘서 아빠 카드를 줘서 나는 문자를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펑펑 쓰고 다니는 한 달에 한 4, 50원 쓰는 것 같은데 최소? 하루에 막 2, 3만 원씩 막 긁고 이러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 잘 먹고 다니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제일 좋은 건 정말 돈을 많이 번 배우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특출나게 기술이 뛰어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든지 뭐가 제일 좋겠어? 근데 뿌듯하기로는 자기가 성공하는 게 제일 뿌듯할 거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 돌아서 온 얘기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밖에 없지 뭐. 공부도 중요한데 가끔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너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 2학년한테 얘기해봤자 시간 때우네? 예.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근데 2학년들은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니까 저렇게 생각 없이 늦게 오는 애들 말고 너무 식기야. 자, 잠깐 쉬었다가 2회 S1 가도록 할게. 그만 보고 우리 아들도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이제 공부 좀 할까 했더니 책상에 가서 공부를 한대. 인강을 듣는데 근데 내가 똑똑하고 싹 들어갔더니 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패드로 싹 올린 거지. 솔직히 말해 뭐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언제 스스로 공부할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진짜. 1회 또 없습니까? 없으면 2회 넘어가도 상관없고 잘 점검해. 애매하게 맞춘 거 이런 것도 잘 점검하고 없으면 2회 넘어가고 또 나중에 S1 풀이 할 때도 뭐 W1, W2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 관련된 건 다 해도 상관없어. 2회 쪽에서 뭐 있습니까? 4번 콜라 그렇게 맛있어? 네. 자,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성산 일출봉의 C에 올려본 가게 크기가 뭐 18도, 28도, 뭐 10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높이를 구하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길이는 요 길이 H 얘를 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네 그지? 좀 그림이 삼각형이 너무 작아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서 애들이 조금 혼돈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18도, 28도 근데 단조건을 봤더니 10도도 존재하죠? 그럼 그 10도가 왜 나오는지를 봐야 돼. 그럼 우리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기가 10도가 된다는 걸로 일단은 출발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1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210m야. 그러면 두
두 각이 나와 있고 한 각에 대한 대변이 있으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인 10도분의 210은 사인 18도분의 선분 CB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선분 CB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 10도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0.2지? 사인 18도로 봤더니 대략적으로 0.3이래. 그러면 소수점을 양쪽에서 없애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약분시키면은 이거 약분시키니까 105가 되고 3을 곱했더니 결국 선분 CB는 315m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얘를 봐야 되겠지. 얘 길이가 315m. 근데 우리가 구하는 H. 그럼 우리는 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쓰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28도라는 것은 315분의 우리가 구하려는 H. 그래서 최종적으로 H라는 것은 사인 28도가 얼마니? 0.5? 2분의 1 곱하기 얘가 넘어가면 315 했더니 얘가 157.5가 나오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15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잘 필기하시고. 아이고야, 바닥에 떨어진 건 다 내 거다. 왜? 내 교실이니까. 예. 준이랑 남아야지. 네. 좀 문제 좀 풀어와. 아니 2까지 했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시간이 없었어 이런 거 안 돼. 순신처럼 최대를 본 것도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 체육대회지. 저요? 응. 어떻게 하셨어요? 다 금요일로 하잖아. 아, 네.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 성남여고. 성일고. 다다음 주는 성남여고 수학여행 가고. 정말 희한한 건 난 처음 봤어. 목금토? 토가 왜 들어가?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밀린 것 같아. 근데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님들이 엄청 싫을 것 같아. 왜? 토요일날 자기 원래 쉬는 날인데. 월요일 학교 안 가요. 아, 왜? 토요일 날 학교 가니까. 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빼서 토요일에 이렇게. 아, 그럼 선생님들도 불만이 없겠네. 그럼 월요일날 보충이나 할까? 학교도 안 가는데? 와, 아니 2시에 와서 6시 전까지 개인 질문하다가 6시에 가도 되잖아. 네. 6시 전에 선생님 수업이 없으니까. 다른 날에 6시 전에 와서 공부하다가 개인 질문하고 개인 참석받고 이렇게 가고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돼. 시험 7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8주? 8주? 3주 지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면 이제 또 암기 과목 하기 암기 과목은 일주일 전에 하지. 수행평가 이제 4주 전부터 수행평가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그래서 4주 전까지 뭔가 공부를 한 바퀴씩은 다 돌아놔야 돼. 아무도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호준이네 빼고는 6시 전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한 명도 없어. 꼭 학원 오는 날만 하지 말고 다른 날도 와서 하고 해. 너희가 오면 내가 교실에 붙어 있어 주잖아. 다음 번호? 13번? 13번 풀이 안 했었나? 이 생각해보라고 했지. 13번 문제는 중문제도 아니고 상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C단계에 있는 테스트에 나오는 특상 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다.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렸네?
뭐지? 그렸어요. 뭐가 어디 뭐 그랬니? 보자. 그랬네. 3, 4, 5. 3, 4, 5까지는 그렸어야 되는데. A, B, 좀 이상한가? B, C. 근데 얘가 90도래. 첫 번째 줄은 해석을 했었어야 돼. 솔직히 첫 번째 줄도 해석을 안 한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그 다음 그림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도 해석을 안 한 사람은 진짜 다 남겨버릴까 오늘? 해석 안 한 사람 손들어. 양심적으로 손들어. 이 그림 안 그려져 있는 사람. 안 풀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뭐가 잘 안 되면 10시 이후에 다 남기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되어야 되는 걸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S단계까지는 안 풀린 게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숙제 나간 거는 유형 11까지 나갔습니다. 유형 몇 가지가 있지? 스매싱, 삼각함수의 활용, 20? 유형 20까지 빈 문제 없이, 생각 안 한 문제 없이 다 해와야 됩니다. 안 되면 10시 이후에 남기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11시까지 해요? 11시 이후에 남길 수도 있다 이제. 너희들이 안 해온다면 내가 강제적으로 이제 해줄 수밖에 없다. 자, 해석 갈게. 잘 봐. 엄청 어렵다. 자, BC 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가 D가 있대. AC 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E라는 게 존재한대. 그랬는데 요게 중요한 말이야.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인데 그리긴 그릴 거래. 여기서 이렇게 되는 뭐 대충 삼각형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나오는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들의 외접원들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그럼 당연히 원의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시죠. 여기다 다른 원이니까. 왜 영상이 있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지금? 안 찍나? 그냥 물어가고 찍고 있어? 물어본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찍고 있냐고.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찍고 있었지. 그리고 너 오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거든. 영상 잘 봐야 된다. 중요한 말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정말 중요한 공식 쫙 정리해놨어. 알겠습니다. 꼭 봐야 돼. 우리 승아만 잘 보면 되겠네. 이 자식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되지. 얼추 맞죠? 아니네, 좀 다르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외접원의 반지름 R하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서로 같다는 말은 일단 원의 크기가 당연히 똑같다. 그 정도까지밖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결국 나중에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요 길이를. 그럼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를 생각해 줘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항상 사용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 당연히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수밖에 없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그럼 사인 법칙은 쓰긴 쓸 거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주황색 삼각형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하고를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왼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 R이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의 공통인 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공통인 변의 길이가 각이 여기야.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세타 1분의 선분 D2라고 D2 맞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이 R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 2분의 선분 D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공통인변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같아야 되는데 분자의 D가 같으니까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같지? 그러면 이 내용으로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 잘해라. 사인의 특성을 잘 생각해야 돼.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180도를 기준으로 뺀 그 두 각이 같아. 그래서 항상 무조건 같은 건 아니지만 요 그림상은 같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세타 1하고 세타 2가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을 때는 아닌 겁니다. 다를 수도 있어. 얘가 60도, 12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됐죠? 짚고 넘어갔다. 근데 지금상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둘 다 A각이니까. 그러면 얘가 같으면 결국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라는 것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삼각형 AD, 우리가 구하려는 얘는 삼각형 CD하고 같다. 얘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됐죠? 마지막 단계 갈게. 일단 여기까지 해라. 저기까지 하면 이제 물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도 쉽진 않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긴 해. 그래도 거의 다 왔어,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 두 개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가 x면 당연히 요 길이도 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등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일단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3, 4, 5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직각삼각형 때문에 그냥 끝난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 앞으로 요 삼각함수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이과생들은 미적분 2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자, 그래서 내가 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고 봤더니 우리는 얘가 x야.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몰라.
알죠? 2분의 5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와 얘가 관련된 것은 이 각에 대한 삼각함수 중에서 코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2를 하면은 얘가 x분의 2분의 5가 되면서 결국 x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2분의 2분의 5가 되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얘만 찾으면 끝이 나는 거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 2가 얼마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준영이 얼마니? 그래, 우리가 활용 안 했던 거. 왜? 이 각도에 대한 이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해서 얘가 5분의 4가 들어가서 결국 8분의 25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뭔가 구할 때는 주어진 길이를 무조건 활용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그 3, 4, 5에 대한 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 2를 구해서 x값을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어디 학교 기출인지 모르겠지만 애들 난해했겠는데? 다 듣고 났을 때는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되지만 막상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야, 그래도 승신 생각보다 말짱하다. 오늘 세연이처럼 다 지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와서 되게 피곤해서 졸 줄 알았는데 안 조네. 너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졸면 안 된다.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졸면 안 된다. 우리 승아처럼 안 오지 말고. 이승아 이것이 나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 아니야? 발수 나갔던 거 일단. 응? 아 진짜? 아, 내 무음으로 돼 있어서. 늦게 일어나서 못 온다고? 친가냐? 늦게라도 와야지. 빨리 오라 그래. 몰라요? 아니 와서 조금이라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늦게 와서 영상 만드는 거 영상 듣고 좀 더 남아서 문제 풀고 할 걸 다 하고 가야지. 오늘 3시까지 하고 가라고. 아니 3시 넘어까지 내가 있을게. 이제 3시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애들이 아 당연히 2시 50분에 그냥 가겠네 이거 생각하고 있더라. 준영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 다음 번호는 몇 번입니까? 지울게. 뭐가 또 어느 정도는 됐는데 아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진짜 찝찝하다 이런 거 얘기해봐. 없어? 23번 푼 사람. 아, 이게 딴 반에서 내가 질문 나와서 한 거야. 넌 왜 안 풀려 있어? 넘겨봐. 네? 넘겨봐. 너 뭘 봐, 너는? 와,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막 열심히 하자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얘는 어려워서 못했어요. 아니야. 뒤에 쉬운 것들 엄청 많은데? 아, 25, 26, 27 다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되는 거고 다들 진짜 화요일부터는 진짜 10시 이후에 남을 테니까 책 하나하나 내가 다 검사할 거야 이제 매일. 화요일까지 S1까지만 됐습니다. 아까 얘기 안 했어? 스매싱 유형 20까지 테스트 부분에서 S1까지 완벽하게 질문할 거 빼고 질문할 거도 그림 안 그려져 있으면 안 돼. 식이 조금이라도 안 적혀 있으면 안 돼. 왜 생각 안 한 거니까. 출발은 해야지. 자, 두 가지 종류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세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그림은 풀이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풀면 요거도 무조건 풀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출발을 못한 게 뭐냐면 정사각형이고 중점까지는 다 알겠는데 탄젠트 세타? 갑자기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탄젠트 세타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든지 사인 세타를 알면 예각이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탄젠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각도도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어렵겠지? 근데 한 변의 길이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출발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정사각형이란 전제 조건이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준영아? 우리는 모든 어떤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사인이나 코사인을 쓸 거 아니야. 근데 변의 길이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고. 변의 길이를 응. X로 그래, 미지수로 뭐 놓고 출발해야 돼, 그냥. 근데 생각해봐, 또.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으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x가 되지. 분수가 나오니까 안 돼. 식이 어렵다고. 그래서 항상 작은 거를 뭐 x로 놓고 긴 거를 2x로 놔야 분수가 없는 걸로 가는 거야. 적어라. 숫자 없으면 다 미지수 놓고 출발해,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미지수는 소거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가는 거야. 중3도 할 수 있는. 준영아, 이 길이는 뭐니? 그렇지. 요 길이는 그냥 x로 나와 있네. 준영아, 이 길이는 뭐니? 그렇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2 루트 2x까지 나왔네. 됐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물론 미지수가 존재했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세변의 길이가 나왔고 여기가 세타네. 그럼 우리는 어떤 각도를 찾아야 되니까 이 공식으로 가는 게 낫죠? 코사인 세타는 항상 이웃한 두 변을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8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그러면 4 루트 10x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 루트 10분의 3이 되겠네? 분자가 12니까 12x 제곱이니까. 맞나? 고마워. 큰일 나갔네. 그래서 x제곱은 약분되고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뜻에서 했듯이 세타는 예각이야. 이제 x축, y축도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1사분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루트 10이고 얘가 3이네.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세타는 결국 3분의 1이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5x, 루트 5x, 얘는 루트 2x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풀이는 똑같으니까 쉽게 갈 수 있어. 자, 요거 두 개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그림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요 약간 선생님이 변형해서 요 문제 그림으로 바꾼 것 같아. 문제집에는 대부분 요런 것들 나오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전혀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만 다음 시간까지 좀 정리가 된다면 넓이 부분 뭐 나갈 때 테스트 나갈 때부터는 뒤에 등비 수열을 그래도 1시간 정도씩은 진도를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수열의 합을 천천히 진행할 거야. 수열의 합이 최고봉이다, 최고봉.
미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놓고 와라. 수열의 합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 다음 번호는 몇 번이니? 없습니까? 그러면 S단계에서 새로운 그림이 나온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27번. 우리 조금 전에 W2에서 13번 같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13번 같은 정도의 문제. 정말 창의력이 필요해, 이거는. 자, 힌트는 일단 얘가 3이고 3이고 90도야.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이 요 변을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이 그림에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서 잘 생각, 근데 그냥 1차 힌트까지만 할게. 왜 갑자기 이게 135도라고 주어졌니? 그러면 이게 주어진,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면 요렇게 되는 삼각형이 필요할 건데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이거의 대변인 3 루트 2까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각과 그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대? 코사인 쓸 수 있니? 두 변이나 모르는데 안 되지.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사인 법칙으로 출발하는 것까지는 적어놔라. 사인 법칙으로. 저 출발 자체를 거의 해놓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단 1차 힌트 정도까지는 줄 테니까 정말 남들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나는 풀어야 딴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1등급이 되는 거야. 한 3, 40분 써도 돼,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맞췄을 때 몇 분 만에 맞췄는지 시간도 좀 재시고 한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됐죠? 됐나? 날씨가 너무 좋다.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좀 선선하지 않았어? 바람도 불고. 완전 좋던데, 날씨가. 오늘은 완전 더운 편이고. 어제는 체육대회 하기 진짜 딱 좋은 날씨던데? 근데 다음 주, 다음 주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막 다 타는 거 아니야, 애들? 자. 그럼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복습. 딱 봤더니 각이 2등분이 됐네? 각 2등분 되는 거에 문제는 두 종류였다? 요 변의 길이를 구할 때랑 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두 종류였는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할 것이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한번 쓰고 코사인 한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두 가지 종류였다, 그지? 근데 지금은 얘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가깝다? 요걸로 가는 거 됐죠? 한 번 더 집었다. 그리고 새롭게, 물론 스매싱에는 있지만 스매싱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문제 말고 이 문제로 갈게. 자, 원뿔이 나왔대. 원뿔. 그리고 여기는 뭐 중점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자, 원뿔 문제나 다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는 전개도. 그냥 각도가 뭔지 모르니까 대충 전개도를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냥. 원뿔에 대한 전개도. 그래서 길이가 나와 있는 거는 표시. 얘가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얘가 P면 얘를 돌돌 말아서 겹치면 얘도 당연히 P가 될 것이고 얘가 O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중1 때도 했던 겁니다.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인 4파이와 호의 길이인
얘가 각도를 모르니까 세타라고 둘게. 우리는 L은 R 세타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R 세타. 그래서 6세타. 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놓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각도를 찾아낸다. 얘가 3분의 2 파이가 되면서 얘가 120도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림. 자, 생각해봐. OP라는 성분이 있대. OP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P점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거쳐서 OP의 중점으로 가겠대. 그게 Q래. 그러면 그게 최단거리 구하는 거 요렇게 했을 때 중점을 연결했을 때 얘가 Q다. 얘가 세 번째 단계. 그럼 저 쫙 가는 저 선을 그릴 수 있느냐 요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얘 길이가 6이고 얘 길이가 중점이니까 3이고 그러면 얘를 x로 넣었을 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저 x가 탁 튀어나오겠죠. 요 세 단계만 거치면은 이렇게 된 것들의 모양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중점이 아니고 3등분점 뭐 이런 거 어디서부터 길이가 몇인 점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딱 긋기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무조건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 이거는. 11번도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걸 알고 있으면 11번도 상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풀이가. 중점이 아닌 다른 길이를 주어진 거고 13번이 원뿔 풀 수 있어? 풀 수 있대. 아, 그러면 다각형도 풀어봐.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 자, 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필기를 해 두시고 11번 잘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자, 밑면은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40도가 되고 길이가 뭐인? 전부 다 6인. 그러면 여기는 3이네. 아까하고 좀 비슷하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이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옆면은 당연히 3개가 합동이면서 40도 3개짜리 밖에 없지. 그러면 항상 그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점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항상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럼 여기가 40도 여기가 40도 여기가 40도 되면서 여기가 길이가 6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밑면의 정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점인데 여기가 A라는 지점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로? 이쪽의 중점까지로.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당연히 각도는 그냥 나와 있는 120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각형으로 만들어도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충분히 눈에 익었으면 금방 쉽게 풀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한 식이 나와 있네. 갑자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와 있는데 A, B, C에 관한 이상한 블라블라 식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A, B, C에 관한 복잡한 식.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시험 범위더라도 그거하고 예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얘는 코사인 몇 도는 해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내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이 문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야, 100%. 아마 졸면 안 돼. 이런 종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100%야. 자, 그러면 저기의 각도는 뭐니?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요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 탄젠트 생뚱맞아. 그냥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하고 2AB, 우리가 저 복잡한 식을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거를 적어 놓고 출발하면 눈에 뭔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1단계야.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볼 거야. 3B제곱 마이너스 3C제곱은 2AB 마이너스 3A제곱. 전개만 했더니 뭔가 내용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넣은 거면 3으로 묶으면 뭐지? A제곱부터 적어야 되겠네. A제곱 플러스 얘 넘어와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2A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 얘가 3 하고 요거하고 같은 놈. 그래서 답은 3분의 1인데 3분의 1 맞죠? 아,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양수인 3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트 값은 2루트 2. 더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변형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무조건 100% 문제다. 물론 넓이 쪽, 삼각형의 넓이나 다른 평행사변 넓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딱 정해지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야. 그때마다 조금씩 계속 해줄 테니까 스매싱에만 너무 개념을 적어 놓지 마시고 어떤 거 문제 풀다가 막히면 테스트북도 좀 찾아볼 수 있게끔 테스트북도 이렇게 이제 풀이를 좀 그때 잘 할게. 그렇다면 이제 큰 어려움들은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 같고, 좋은 문제는 어렵다는 게 아니야. 아까 그 완전 별표 친 거 있잖아. 엄청 창의력 요한다는 그 문제처럼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정말 눈에 많이 보였던 기출 문제는 24번, 25번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W1, W2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흡사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 볼 때는 스매싱 책을 옆에 쫙 펴놓고 유형 1에서부터 11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펴놓고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생각할 필요 없이 찾아보는 것도, 공식을 계속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내신 대비 교재도 미리미리 시간 남을 때 많이 풀어 놓으시고 열심히 하다 진짜 미흡하게 해오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